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장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송전선로의 중성점 접지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중성점 접지의 주된 목적은 첫 번째는 이상전압 억제, 그렇죠? 그 다음에 절연 레벨 경감, 세 번째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겠죠, 그죠?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되며, 이 중성점 접지의 주된 목적은 당연히 이상전압 억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번. 자, 비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비접지의 옳은 것은, 자, 비접지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델타 결선입니다. 이 델타 결선에서는 저전압, 어디에? 단거리에 이용을 합니다. 저전압이다라고 하면, 3.3kV, 6.6kV, 이런 것들, 22kV 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단거리라고 하면 20km 이하 정도를 뜻합니다. 자, 델타 결선에서는, 자, 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게 되므로 선로에는 3고조파 전류가 나타나지 않겠고요. 한 대 고장 시 V 결선으로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그쵸? 단점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크다. 그죠? 루트 3배, 최대 6배까지. 그러므로 절연 레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승시켜야 된다. 그죠?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접지 방식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전압 단거리고, 장점으로는 상고조파 제거 가능하고 V결선 삼성전력 공급 가능하다는 얘기고, 단점으로는 건전상 대지전이가 높기 때문에 절연 레벨을 상승해줘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뭡니까?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V결선이 가능하다. 그렇죠? 라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볼까요? 자, 중성점 비접지 방식에 이용되는 송전선은 뭡니까? 저전압 단거리. 그래서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자, 4번. 비접지 송전선에 일선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델타 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대지와 선로 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지 정전 용량 CS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락이 발생 시 이 지락 전류는 다 어디로 흐릅니까? 여기로 흐릅니다. 즉 어디에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C에 흐른다는 얘기죠. 이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 C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 그죠? 90도 앞선 진상전류가 되겠다, 그죠? 진상전류. 그래서 답은 고장상의 영상전압보다 90도 빠른 전류가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자, 6.6kV 60Hz 삼성식 비접지 선로의 길이가 10km이고 일선의 대지정전 용량이 0.05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일 때 일선 지락 전류의 값은 얼마인가, 범위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것을 CS라고 해보죠. CS. 자, CS. 자, 먼저 I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C 2가 됩니다. 그렇죠? 오메가 C. 자, 그럼 지락 전류 IG는 요 하나에 흐르는 전류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기 때문에 3 오메가 C 2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이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주파수 60. C의 값이 얼마입니까? 0.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거리는 10km. 그렇죠? 자, 그 다음에 E는 뭡니까? E는 대지전압.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뭘로? 루트 3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0.25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락전류는 1암페어보다 어떻다? 작게 된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하나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오메가 C이다라는 거 아시고 지락전류는 요거에 하나, 둘, 세니까 3배가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송전 계통의 중성점은 직접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직접 접지. 자, 직접 접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직접 접지의 장점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일선 지락 사고 시 그죠?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어떻습니까? 낮다. 자, 그 다음에 단절연 변압기 채용 가능. 그죠? 단절연 변압기 채용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단절연 변압기를 채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그죠? 보호개전기 동작이 어떻다? 신속하고 정확 확실하다. 그죠? 이런 3가지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뭡니까? 지락전류가 크다. 자, 이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장애가 크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번에 보면 고장전류의 크기가 억제된다. 이 직접 접지 방식이 뭡니까? 지락전류가 크다. 억제하는 게 아니라 지락전류가 어떻습니까? 큽니다. 그죠? 답은 가번이 잘못했네요. 이상전압의 발생 방지,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 기기 절연 랩의 경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접지 방식 중에.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송전계통의 지락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가장 확실한 방식은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 그러니까 직접 접지 방식. 가장 확실한 거죠. 직접 접지 방식.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 직접 접지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계통의 일선 지락 고장 시 통신선 유도장애가 가장 큰 접지 방식. 당연히 직접 접지 방식. 9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전의 발생 우려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절연 레벨이 경감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내용. 이상전압이 가장 적다. 이상전압이 가장 큰 건 뭡니까? 비접지 방식. 단선 사고 시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자, 중성점 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면 신뢰도가 높다. 맞습니다. 변압기의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 단절연 변압기 채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과도한 정도가 높다가 아니라 과도한 정도가 가장 나쁘다죠. 직접 접지 방식은. 답번이 잘못됐네요. 단선 고장 시 이상전압이 최저이다. 맞습니다. 11번 문제. 자,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이 채용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초고압 전압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절연을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잘해줘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당연히 직접 접지 방식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절연 내력을 낮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유효접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이가 상규 대지전압의 몇 배? 1.3배 이하가 되도록 임피던스를 조절한 접지 방식을 우리가 유효 접지다. 그러니까 유효 접지하게 되면 1.3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자, 전격 6600 Y개선 3상 발전기의 중성점 1선 지락 시 지락 전류를 100A로 제한하는 저항기로 접지하려고 한다. 저항기의 저항값은 약 몇 옴인가? 자, 그림을 그려보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여기에 선간 전압이 6600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전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6600이 됩니다. 자, 여기를 저항 접지하겠다. 그쵸? 이때 지락이 발생했을 때 이 지락 전류를 100A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지락 전류 IG는 얼마입니까? IG는 R분의 2입니다. 그쵸? 요 식에서 R은 뭐가 되겠습니까? IG분의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 R은, IG는 100이고, 2는 660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해보면 38 옴이 되겠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R의 값은 38 옴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락 전류를 작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동일 송전 선로에 있어 일선 지락 경우 지락 전류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지락 전류가 가장 작다. IG가 가장 작으면 뭡니까? 0이죠.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되겠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지락 전류의 크기가 최소인 중성점 접지 방식. 똑같은 문제네. 그죠?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죠. 16번 문제. 자, 송전 선로에서 단선 고장 시 이상 전압이 가장 큰 것. 그쵸? 단선 시 뭐가 됩니까? 직렬 공진이 되죠.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 전압이 최대가 됩니다. 뭐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자, 3상 1회선 송전 선로의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소호 리액터 용량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3상 전체 대지 정적 용량과 같아야 된다. 답은 이번에 3선 일괄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3상 3선식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일선의 대지 정전 용량을 C, 상전압을 E, 주파수를 F라고 했을 때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보면 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보면 자, 접지, 리액터. 자, C. 이것은 CS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익히 알다시피 얘의 용량은 뭐랑 같으면 됩니까? 얘네들의 용량과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요 C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IC는 세워서 볼까요? IC는 뭡니까? 오메가 C 2가 됩니다. 그죠? 자, 이 하나의 충전 용량 QC는 EIC니까 오메가 C2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까? Q 3상에 대한 것은 3 오메가 C2 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오메가 뭐죠? 2파이 F 6파이 F C2 제곱입니다. 그쵸? 자, 그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단위는 문제에서 마이크로페럿으로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줘야 되고요. 그쵸? 요거의 단위는
10의 3승, 그죠? 키로라고 했으니까 10의 3승이죠. 이것을 제곱했으니까 곱하기 10의 6승 해줘야 되고요. 그죠? 자, 문제에서 단위를 뭘로 주셨습니까? 키로, VA가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 키로의 단위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QC는 6파이 FC 2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 그쵸? 답 찾아보시면 라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용 소리액터의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뭡니까?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럼 L은 3 오메가 제곱 C분의 1입니다. 그럼 다시 쓰게 되면 3 오메가는 2파이 F의 제곱 C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선로의 길이가 50km인 66kV 60Hz 삼상 3선식 1회선 송전선의 일선당 대지정전 용량은 0.0058 마이크로페로 퍼 킬로미터이다. 여기 시설할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얼마인가? 단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10%의 여유를 주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랑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18번에 했던 거. 그럼 여기다가 공식을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C는 6 파이 주파수 60 C 0.0058 그쵸? 거리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거리가 50km 50 이게 이제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죠. 곱하기 2 상전압입니다. 그죠? 자, 66kV니까 루트 3 66kV 그죠? 루트 3 66kV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여유율 10%의 여유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1 하셔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 523.85 kVA다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공식만 중요한 건 뭐예요? 유도 과정을 잘 알면, 그죠? 유도 과정을 알면 20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하죠. 소 리액터 접지 계통에서 리액터의 탭을 완전 공지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하는 이유는, 자, 오메가 L이랑 3 오메가 C분의 1이 완전 같게 되면 병렬 공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병렬 공진. 자, 근데 단선 사고 시 요것이 뭘로 바뀝니까? 직렬 공진이 되면서 이상 전압이 뭐가 돼요?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공진을 하지 않는다. 그쵸? 완전한 공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과보상하여 오메가 L의 값이 3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게 과보상 그죠? 합조도 플러스로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어쨌든 21번 내용은 뭡니까? 이상전압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단선 사고 시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최고가 되기 때문에 약간 벗어나게 하죠.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자, 22번 문제. 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 사용하는 탭의 크기로 일반적인 것은 뭡니까? 과보상한다라고 했죠. 그죠? 과보상.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소리액터의 탭이 공긴점을 벗어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합조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합조도가 정, 플러스가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이거죠. 오메가 1이 3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다. 이거지 않습니까?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한 쌍의 대지정전 용량이 C 주파수 F인 3상 송전선의 소리액터 공유탭의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단 소리액턴스를 접속시키는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T라고 한다. 자, 이건 뭐죠? 소리액터의 XL 플러스 3XT하고 뭐랑 같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고려하게 되면, 그죠? 3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XT가 된다. 그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5장의 중성점 접지 관련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